그냥 빠르게 보고 가자. 자, 일단 우리가 1단원은 함수의 극한이었죠. 함수의 극한에서 리미트 기호를 우리가 어떻게 쓸지 약속을 했고요. 그냥 그걸 이용해서 우리가 이것저것 활용하는 것들을 배웠어요. 첫 번째, 극한의 정의에 대해 먼저 얘기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한없이 가까워지는 상태에 대한 정의를 한 거죠. 그래서 x가 1이면 그냥 x는 1이라고 쓰지만 1에 가까워지면 x 화살표 1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는 거였어. 그래서 우리가 좌극한 우극한 나타낼 때 빈칸 다 치우기 너무 귀찮네. 이거 말고 다른 교재로 할게. x가 1보다 작지만 1에 한없이 가까워지는 상태를 나타내기 위해서 x 화살표 1 마이너스라고 쓰기로 약속을 한 거고, 1보다 크지만 가까워지면 1 플러스, 그 두 개를 합쳐서 말하고 싶을 때 그냥 플러스 마이너스 때 x 화살표 1, x가 1에 한없이 가까워질 때, x가 1로 갈 때 여러 가지로 부를 수가 있었죠. 자, 그때 이제 y좌표를 관찰하고 싶었던 건데, 그래서 f 0.9999가 1.9999가 가까워지면 x가 1 마이너스로 갈 때, 그 다음에 1.9999면 2보다 조금 작지만 2에 가까워지고 있는 상태인 거잖아요. 그러면 리미트의 최종 결과는 그러면 그냥 2에 가까워진다라고 2로 말을 해준다는 얘기인 거예요. 그래서 이걸 좌극한이라 부른다는 얘기였죠. 우극한도 마찬가지. 그래서 우리가 리미트 기호는 저기 나온 대로 누가 x가 어디에 a에, 플러스는 이제 어느 방향에서 가까워질지를 결정하고, 그때 fx는 관찰 대상을 저 자리에 쓰면 되고요. fx를 관찰한다는 건 y좌표를 관찰한다는 거지. 그래서 y좌표를 관찰해봤더니 l에 한없이 가까워집니다. 그럼 는 l로 쓰기로 약속을 한 거였어요. 자, 수렴과 발산, 수렴의 정의는 두 개인데, 지점에서의 수렴과 불만 무한대로 갈 때 수렴 두 가지를 따로 정의를 했어. 우리가 주로 다루게 될 건 특정 지점에서 수렴할 조건이에요. 따라하세요. 좌극한이 존재하고, 좌극한이 존재하고, 우극한이 존재하고, 우극한이 그 존재하고, 값이 같다. 그 값이 같다. 그럼 우리가 뭐 한다라고 부르기로 했다고요? 수렴한다. 수렴한다. 예를 들면 좌극한도 1이고 우극한도 1이면 1로 수렴한다 라고도 말을 하고, 그 1을 극한 또는 극한 값이라고도 부른다고 했었죠. 그리고 수렴하지 않는다를 줄여서 뭐 한다라고도 부른다고 그랬지? 발산한다. 발산한다라고 부른다고 했고요. 자, 그래서 y는 fx 또는 fx가 x는 a라는 어떤 지점에서 수렴할 조건은 좌극한 우극한 또는 이제 극한 값이 존재한다라고 말을 할 수도 있어요. 두 가지 다 할 수 있어야 돼요. 왼쪽 거는 좌극한 우극한이라고 쓴 거고요. 오른쪽은 극한 값이 존재한다라고 표현을 한 거예요. 둘 다 쓸 수 있어야 되고요. 왜냐면 문제에서 왼쪽으로 줄지 오른쪽으로 줄지 몰라요. 둘 다 이해할 수 있어야 둘 다 잘 쓸 수 있겠죠. 자, 연속인 친구, 끊어져 있지 않는 함수는 우리 연속 때 배웠어요. 연속의 정의가 좌우함이 같다기 때문에 연속이면 무조건 극한 존재하는 거예요. 좌우가 다 존재하고 같은 거니까. 이건 2단원을 배우고 나면 이해할 수 있는 내용이에요. 자, x가 이제 플러스 무한대로 갈 때, 마이너스 무한대로 갈 때 그래프의 왼쪽 극과 오른쪽 극을 나타낼 수 있게 되고요. 그리고 한없이 커진다, 몇인지 모르겠는데 계속 커진다를 우리가 또 무한대로 나타낼 수 있다. 그렇죠. 무한대는 값이 아니라 상태인 거야, 상태. 그래서 예를 들면은 1 마이너스 1 왼쪽에서 마이너스 1보다 조금 작을 때 상태를 관찰했더니 마이너스 1에 가까워지면 계속 커지니까 무한대라고 표현을 할 수 있죠. 는 무한대로 써요. 근데 값이 아니야. 좌극한 값이 아니라 상태를 그냥 는 무한대로 쓴 거지. 이건 값은 없는 거예요. 근데 값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좌극한도 무한대, 우극한도 무한대, 그럼 합쳐서 써도 되기는 해. 그러면 리미트 x가 마이너스 1만 다 합쳐서 모두 무한대로 발산하면 이렇게 합쳐서도 되긴 하지만, 이거는 좌극한, 우극한이 둘 다 값이 있고 똑같아서 합쳐 쓴 게 아니야. 그냥 편의상 우리가 무한대로 발산할 때도 이렇게 합쳐 쓰자 이렇게 약속을 한 거야. 자, x가 무한대로 갈 때, 마이너스 무한대로 갈 때 수렴 발산은 그냥 한없이 커질 때를 보는 거니까 이 두 좌표가 좌극한, 우극한이 없어요. 그냥 특정 값의 y좌표가 가까워지는지만 보면 돼요. 얘가 마이너스 1 한없이 가까워진다면
마이너스 1로 수렴한다. 이렇게 부르기로 약속을 하는 거죠. 수렴 발사는 지점에서의 수렴과 x가 무한대로 갈 때 수렴 두 가지로 나뉜다 생각하면 돼요. 마이너스 무한대도 마찬가지. 무한대랑 똑같고 저기가. 자, 지금 여기까지 우리가 뭐 하고 있냐면 수렴 발산에 대해서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그럼 지금 수렴과 발산 그래프 그리기는 굳이 안 할게요. 자, 우리가 수렴한다 발산한다는 아까 어떻게 확인했냐면 전부 다 그래프를 그려서 확인을 했었어요. 그럼 문제가 뭐냐? 내가 그래프를 못 그리면 극한 조사를 못 하는 거야. 그래서 이건 좀 아닌데 그래프를 못 그려도 조사할 수 있어야 되지 않나? 해서 나온 게 따라하세요. 극한의 성질. 극한의 성질. 극한의 성질은 뭐냐면요. 수렴한다면 뭐 특별한 우리가 뭔가를 할 수 있게 된다가 극한의 성질이고요. 따라하세요. 수렴하면 수렴하면 분리해서 분리해서 계산할 수 있다. 계산할 수 있다. 너희가 생각을 해야 돼. 이게 너무 중요해. 수렴하면 내가 리미트 안쪽에 이렇게 fx 예를 들어서 fx 플러스 gx라는 식이 있어 치면 얘도 수렴하고 얘도 수렴하는지 확인을 하고 싶어야 돼. 왜? 극한의 성질이 전제 조건이 수렴하면 분리할 수 있는 거니까 수렴하나? 이거 수렴하나? 관찰해야 되고 수렴한다면 리미트 fx, 리미트 gx 두 개를 분리할 수 있고 그리고 f가 알파로 수렴, g가 베타로 수렴한다고 전제를 깔아놨기 때문에 이렇게 알파벳으로 바꿔서 그냥 수렴한 대입해서 FA, GA 하는 것처럼 계산을 수투에서 할 수 있다 이거였어요. 그래서 얘가 왜 중요하냐면 우리가 복잡한 문제가 주어졌을 때 극한식이 나오면 일단 수렴해야 뭔가 분리하고 계산하고 해서 뭔가를 우리가 구할 수가 있는 거거든. 수렴하는 꼴을 만들 줄 아는 게 되게 중요해요. 왜? 수렴해야 분리 계산할 수 있으니까 수렴하는 꼴을 만들어내는 게 되게 중요하고요. 이거는 쉬운 문제부터 킬러 문제까지 되게 중요하게 쓰이는 개념이니까 수렴하게 만드는 생각을 너네가 할 수 있어야 돼. 자, 얘를 그럼 어떻게 쓸 수 있냐? 두 수렴으로 한 수렴을 보장할 수 있다라고 줄여서 보통 얘기를 하는데 예를 들어서 F가 극한이 존재하고 G도 극한이 존재하면 수렴한다고 말을 되겠죠? 수렴 빼기 수렴이니까 얘 분리 계산하면 얘도 수렴이 보장이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게 알파였고 이게 베타였다 친다면 그럼 왜 분리 계산하면 이거는 알파 마이너스 베타로 수렴한다고 말할 수 있기 때문에 굳이 값이 중요한 게 아니라 수렴하는지만 알아보는 거라서 존재한다라고 말할 수 있고요. 자, 마찬가지로 얘도 내가 G가 궁금해요. 근데 수렴 두 개 알려줘요. F 수렴한다고 알려줬고 F분의 G 수렴한다고 알려줬어. 그러면 수렴하는 두 개의 사치 현상으로 G를 만들 수 있는지를 확인하면 되겠죠. 얘랑 얘는 뭐 하기만 하면 G만 남네요. 문제로 리미트하고 G는 리미트 한 다음에 F 곱하기 F분의 G라서 약분하면 G 나오잖아요. 얘가 지금 예를 들면 이게 알파 얘가 베타였다고 친다면 알파 곱하기 베타로 수렴하네. 수렴 곱하기 수렴이니까 베타 이렇게 분리 계산하는 게 극한의 성질을 쓰는 거야. 그래서 수렴 곱하기 수렴으로 나타낼 수 있으니까 안 알아봐도 수렴이겠고 나오고 아무리 지을 수 있어야 되는 거고. 자, 마찬가지로 얘는 이제 F랑 G분의 F로 G를 구하려면 G가 분모되겠죠? 역수 취해야 되니까 얘를 나눠버리면 나누면 마침 F가 나눠지면서 없어지겠죠? 그래서 F를 G분의 F로 나누면 G가 나눠. 근데 극한의 성질에서 수렴 사치변산 수렴이 분리 계산이 가능한 건 나누기 할 때는 조심을 해야 돼요. 분모가 뭐 아닐 때만, 양이 아닐 때만. 근데 지금 내가 뭐 하려고 했냐면 나누려고 했거든. 나누려고 했기 때문에 내가 F를 G분의 F로 나누려면 그게 존재한다고 보장되려면 G분의 F의 극한이 뭐가 아니어야 나누려는 식의 극한이 0이 아니라는 보장이 있으면 참이에요. 없죠? 그럼 거짓.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거짓 이렇게 판단할 수 있어야 되는 얘기예요. 자, 그 다음 이제 존재한다가 중요한데 존재하지 않으면이라고 나오면 이거 명제 파트를 너네가 이해를 해야 되고 집합과 명제를 이해를 해야 풀 수 있는 유형인데 존재하지 않으면 하고 부정적인 표현을 쓴다면 존재하지 않는다 이렇게 부정적인 표현을 쓰면 우리가 대우명제를 이용해서 참고서 판단할 생각도 할 수 있어야 돼요. 예를 들면 P이면 Q이다 라는 꼴의 가정, 결론, 또는 전제, 결론이라고 부르죠. 이거의 대우명제를 구하라고 하면 대우명제를 구하라고 하면 얘네들의 가정과 결론의 자리를 바꾸고 반대로 뒤집는 걸 따라하세요. 부정. 결론의 부정이면 물결로 표시하고 얘기할 때는 not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not Q 이렇게 되는 기호를 그냥 줄여 쓰는 거야. Q가 아니다 이거네요.
not Q이면 가정이 뒤로 와서 not P이다. 이렇게 만드는 게 이게 대우 명제야. 본 명제와 대우 명제의 참고시는 항상 똑같다라고 우리가 수학까지 배웠고, 자 여기서는 또 하나 뭘 알아야 되냐면 이 친구의 부정을 구할 수 있어야 돼요. 자 얘의 의미가 뭐냐, 얘는 그냥 간단하게 쓸게. F 존재한다는 뜻이죠. F 존재, G 존재, 안 한다 이렇게 코마. 얘 토 안 하고 얘 토 안 하니까 집합으로 따지면 이게 교집합의 의미야. 근데 이거의 부정이라는 건 사건을 구하는 거죠. 여집합 구하는 거랑 똑같은 얘기예요. 자 여집합을 구하면 존재하지 않는다의 여집합이니까 F가 존재한다는 거고요. G가 존재하지 않는다의 여집합이면 이제 G가 존재한다는 거예요. 근데 드모라는 법칙에 의하여 교집합을 뒤집으면 합집합이 바뀌고 이 합집합의 의미는 또는이에요. 그럼 얘는 F가 존재하거나 또는 G가 존재한다. 다른 말로 FG 중 적어도 하나는 존재한다의 의미가 돼요. 모두 존재한다가 아니라 적어도 하나는 존재한다의 의미가 돼요. 그럼 무슨 소리냐? 얘만 존재할 수도 있고 얘만 존재할 수도 있고 둘 다 존재할 수도 있고 세 가지 상황이 다 여기 포함이 되는 거야. 근데 우리가 그럼 이제 얘가 어떻게 바뀌냐면 FG 중 적어도 하나가 존재하면 이거이면 FG, F 곱하기 G가 존재하니? 이렇게 물어본 거야 지금. 그러면 얘가 수렴하고 수렴하면 수렴 곱하기 수렴이니까 보장해줄 수 있는데 지금 얘네 둘 중 적어도 하나가 수렴한다고 했잖아요. 존재한다고 했잖아요. 그럼 보장해줄 수 없는 거야. 둘 다 존재하면 그럼 참이에요. 근데 둘 중 적어도 하나가 존재하면 그럼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그냥 거짓이 명제가 되는 거예요. 이거를 구분할 수 있는가에 대한 얘기고요. 대우 명제, 드모라는 법칙을 뒤집는 거, 이거를 이해해야 풀 수 있는 문제가 대신에 한 문제는 꼭 나와요. 중간고사 때 한 문제는 꼭 나오고. 자 그럼 이제 이 친구 한번 보자. 이거 하지 않으면이라고 했죠? 이걸 기호로 간단하게 우리끼리는 F뿔 G의 극한이 얘가 존재하지 않으면 이렇게 쓸게요. 이거이면 그러면 이제 FG 중 적어도 하나는 존재하지 않는다. 이 명제는 판단할 수 없기 때문에 대우 명제를 만들어야 돼. 그러면 앞에 걸 가정 또는 전제 조건이라고 하죠. 가정 조건, 전제 조건. 이건 보통 결론 조건이라고 불러요. 결론 조건의 부정을 취한 다음 앞에다 쓰는 거죠. 적어도 하나가 존재한다는 거는 또는의 의미야. F 존재하지 않는다 또는 G가 존재하지 않는다 이런 의미야. 이런 느낌이란 말이야. 또는 합집합의 의미예요. 그럼 뒤집으면 무슨 집합으로 바뀌어야 돼서 교집합으로 바뀌어야 돼서 이게 대우 명제가 F, G 모두 존재한다고 바뀌어요. 아까 보면은 모두가 적어도 하나로 바뀌었고 뒤집으면서 이번엔 적어도 하나였는데 모두 이렇게 바뀌는 거죠. 이게 드모라는 법칙의 원리를 이해하고 있느냐를 물어보는 문제인 거죠. 모두 존재한다면 그러면 F, G가 존재하냐로 뒤집히겠죠. 그러면 얘 존재니까 수렴 더하기 수렴이니까 수렴 보장되겠네. 참이네요. 그럼 두 줄 항상 성에 이렇게 항상 참 여기 두 줄 이렇게 보시면 이거는 항상 참이다 라는 기본 표현이에요. 한 줄 이렇게 하면은 참일까요? 거짓일까요? 알아봐 주세요 라는 의미이고 모릅니다. 자 그래서 극한의 성질 첫 번째는 우리가 명제의 참거짓을 판단하는 데 쓸 수 있던데 아마 이거 1회독 때는 베이식셋, 야센 수준에서는 이게 거의 안 나와서 근데 넘겼던 것 같아. 근데 2회독이니까 이 정도 너네 할 수 있어야 돼. 극한의 성질이 뭐예요? 라고 간단하게 대답해 주세요 라고 하면 따라서 수렴하면 분리해서 계산할 수 있다. 그걸 이용해서 할 수 있는 두 가지 중 첫 번째가 따라하세요. 명제의 참거짓 판단. 두 수렴으로 한 수렴 보정할 수 있다. 이게 극한의 성질을 이용한 거고요. 두 번째가 이제 우리가 1회 때 많이 했던 거 따라서 극한식을 계산할 수 있다. 어떻게 해요? 일단 낯선 극한식 만나면 이건 고3 애들도 마찬가지예요. 미적분 30번도 마찬가지예요. 극한 나왔는데 이 뭐야? 싶으면 일단 따라서 대입하고 관찰한다. 이게 기본이 돼야 돼. 극한에서 대입을 한다는 건 내가 예를 들어 0일 때 어떻게 될까를 결과를 예측을 해보는 거고 관찰한다는 건 어떤 꼴인지를 관찰을 하는 거예요.
따라하세요. 정형 정형, 또는 확정형. 근데 줄여서 보통 정형이라고 불러요. 따라서 정형, 정형, 정형이 아니면 부정형, 부정형, 부정형이라고 불러요. 자, 우리가 알아야 될 건 정형은 외울 필요가 없어. 왜냐? 그냥 전체에서 부정형 4개 빼면 다 정형이니까. 그럼 이거 빼고는 전부 다 정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결과가 확정 지어지는 거예요. 자, 근데 부정형 4가지 외우셔야 돼요. 뭐가 있는지 알아야 되고 각각을 부정형 4 중에 하나 나왔다? 식을 변형해서 새로운 극한식으로 변형을 시켜줘야 돼요. 그러면 다시 대입관 차 안에서 또 정형인지 부정형 판단하고 부정형이면 또 변형 계속 반복하면 돼요. 그러니까 너네가 이 각각의 부정형을 어떻게 다뤄야 되는지 외우고 있어야 돼요. 개념 테스트 너네 숙제를 썼다면 이게 너네 써왔겠죠? 자,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을 다루는 방법 따라하세요. 분모의 분모의 가장 큰 무한대로 가장 큰 무한대로 나눈다. 수투에서는 근데 그냥 최고차항으로 분모의 최고차항으로 나눈다라고 해도 돼요. 근데 나중에 미적분이나 아니면 수투의 킬러 문제까지 다 커버하고 싶으면 따라하세요. 가장 큰 무한대로 가장 큰 무한대로 나눈다. 그렇게 기억하면 최고차항이 가장 큰 무한대보다 다항에서는 그럼 미적분 때도 그냥 똑같은 개념으로 똑같이 문제를 풀 수가 있으니까 그렇게 안 하면 좀 편하게 해요. 왜냐면 이제 분모에 x제곱 플러스 fx분의 어쩌고 이렇게 있으면 얘 최고차항이 뭔지 모른단 말이야. 근데 얘가 더 큰 무한대 같다? 이것도 넘어요. 얘도 좀 이게 더 큰 무한대 같은 게, 얘도 무한대면 이게 큰 무한대 같은 게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최고차항으로 나눈다는 가장 기본적인 기초적인 개념이고 우리가 좀 더 넓은 범위를 커버하려면 따라하세요. 분모의 가장 큰 무한대로 나눈다. 가장 큰 무한대로 나눈다. 그렇게 되면 뭐가 좋나요? 라고 묻는다면 이제 분모가 더 이상 무한대가 아니게 돼요. 네. 왜냐? 예를 들어 x 3승풀, x 2승풀, 5x 만 7분의 이렇게 있었어? 내가 x 3승 나누면 얘가 이제 어떻게 되냐면 1뿔 x분의 1뿔 x제곱분의 5 마이너스 x 3승분의 이렇게 되니까 결국은 이제 무한대가 아닌 상수로 최고차는 개수만 딱 남고 나머지 다 없어져 버리니까 이제 분모가 무한대가 아니야. 분모가 수렴이야. 그럼 바로 적용으로 돼요. 자, 그래서 따라서 분모의 가장 큰 무한대로 나눈다. 가장 큰 무한대로 나눈다. 외우셔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나머지 0분의 0 제일 중요하죠. 이거 미분계수랑 변형 있는 거였어. 그 다음에 무한대 곱하기 0, 무한대 빼기 무한대 얘는 하나로 다 다룰 수 있다 그랬죠? 따라서 통분, 유리와 인수분해 에다가 이 친구만 하나 더 플러스 알파로 얘 무한대 빼기 무한대만 따라서 가장 큰 무한대로 묶어낸다. 또는 이제 교과서 기본 개념으로는 최고차항으로 묶어내기라고 보통 얘기를 하죠. 가장 큰 무한대로 묶어낼 수 있으면 더 좋고. 자, 여기에 있는 이 내용들은 뭐 정형 당연한 내용들이고요. 이거 조심해야 될 내용이에요. 자, 여기에 있는 0은 이 0은 진짜 0이 아니야. 따라서 0에 한없이 가까워지는 상태를 그냥 0이라고 나타낸 거야. 근데 예를 들면 보세요. x가 0으로 갈 때 하면 여기 대입관 차라면 대입하면 0에 가까워지는 거지 0은 아니야. 근데 여기 진짜 0, 이건 진짜 0이야. x가 아니잖아. 얘는 진짜 0이야. 그럼 따라하세요. 0에 가까워지는 값분의 0.00001분의 얘는 진짜 0 하면 그냥 몇이에요? 0이에요. 그래서 진짜 0과 0에 가까워지는 상태를 구분할 수 있어야 돼. 자, 마찬가지로 여기서 대입관 차라면 x가 무한대지만 그 무한대 곱하기 0꼴이라고 보면 안 돼. 왜냐면 얘는 한없이 커지는 상태지만 얘는 그냥 0 확정되는 상태이니까 0 곱하기 0하면 그냥 0이야. 이거 구분할 수 있어야 되는 것도 되게 중요한 내용을 나오는 거였고 아까 했던 얘기죠. 이런 것도 알아보면 좋지. 자, 얘는 루트 안쪽에 2차가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 수 1에서 배웠죠. 루트 a는 이 a의 몇 분의 몇 승을 바꿀 수 있어? 2분의 1승이니까 루트하고 예를 들면 x제곱 이렇게 있으면 이건 이제 x의 2분의 1승풀 땡땡땡으로 따라가세요. 제곱의 2분의 1승 따라가세요. 1차로 간주한다. 1차는 아니에요. 루트 2차는 정확히 1차랑 달라요. 무리식이니까. 근데 우리가 분모 분자의 차수를 비교할 때는 이거 2분의 1승에서 2차야? 그럼 1차로 간주하고 1차분의 1차네. 그러면 분모의 최고차항인 x로 나누면 개수인 1과 6만 남겠네. 그래서 6 이렇게 쓸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차수를 비교할 때 루트가 포함되어 있어도 차수를 간주해서 풀 수 있어야 된다. 그런 내용이었고요. 이따가 많이 하겠죠. 자, 일단 0분의 0꼴이 제일 중요한데 이거는 여기는 극한식 계산이지만 우리 지금 적분까지 다 배웠죠? 그러면
우리가 0분의 0꼴을 다루는 세 가지 방법을 배웠어요. 첫 번째는 극한식의 계산, 두 번째가 미분계수의 정의, 세 번째가 로피탈이에요. 이거는 수투랑 미적분 다 공통이에요. 미적분에서 이 세 개를 다 끝내요. 자, 극한식 계산하는 방법을 지금 배운 거예요. 세 가지 배웠어요. 뭐 배웠죠? 통분, 유리화, 미적분에. 미적분에서는 여기서 그냥 하나 더 배워요. 이것도 마찬가지. 이거 통분 유리화에서 똑같이 사용해줘. 자, 그 미분계수의 정의는 그냥 미분계수의 정의 수렴하는 꼴로 식 변형해서 만들어내서 아 이거 미분 가능한 함수네 F 프라임 몇이겠네 해가지고 푸는 게 미분계수 정의. 이거는 그냥 얘랑 거의 비슷한데 식 하나 줄이는 풀이고요. 이건 논수령에 써도 되지만 이건 논수령 쓰고 깜짝이에요. 그래서 이걸로 너네 연습을 해야 되고, 자 마찬가지로 얘도 그러면 내가 어떻게 풀어야 되냐면 이거 인수분해하고 싶게 생겼죠? 인수분해도 되지만 내가 그냥 fx로 나도 돼요. 그러면 대입 관찰하면 분모의 칸 0이에요. 근데 이게 분자 대입해봤더니 2의 3승이니까 8 빼기 8에서 분자도 몇이야? 따라서 0분의 0꼴. 네. 0분의 0꼴이니까 내가 통유 2인 중에 인수분해해가지고 저거 약분해해가지고 대입 관찰해도 끝나. 하지만 이게 만약에 3차가 아니라 10차였으면 인수분해 힘들었을 거야. 그럼 그냥 따라서 미분계수의 정의. 미분계수의 정의. F2 아까 내 비대입합이 0인 거 알았어요. 내 맘대로 빼도 되잖아. 그럼 얘는 x가 2로 갈 때 이거는 f 프라임 몇으로 바꿔서 생각해도 돼요? 2로 생각하면 된단 말이에요. 미분하고 2대입하면 그게 로피탈 쓴 거랑 똑같은 거야. 이게 미분계수 정의고, 참고로 이거를 막 3승이면 여기는 당연히 극한식 계산이 편하겠지. 나눠버리면 x제곱을 2x 그래서 이렇게 된 다음에 대입 관찰 다시 하면은 12 이렇게 되거든요. 근데 로피탈을 쓰는 게 사실 제일 빠르긴 해. 따라하세요. 0분의 0꼴은 0분의 0꼴은 분모분자를 미분해도 분모분자를 미분해도 결과가 같다. 결과가 같다. 그럼 봐봐. 분모 미분하면 개꿀이야. 다 하면. 이 미분하면 몇 대요? 1이니까 이제 무시해도 돼. 그럼 분자 미분하고 몇 대입하면? 3x제곱. 그럼 3x제곱 하고 이거 없어지지. 거기다 이거 대입하면 그냥 바로 12하고 끝나는 거야. 안 생고. 하지만 이게 익숙해지면 얘만 너무 많이 쓰면 얘네들 못하게 돼. 근데 쉬운 문제는 이게 먹히는데 어려운 문제는 이거 막혀요. 그럼 이것만 풀 수 있는 저격 당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것도 할 수 있대. 검사용으로 한번 해본다든지 하나의 문제를 여러 가지로 풀어보고 싶고. 자, 이게 루트 들어가 있으면 뭐 하고 싶은 마음 들어야 돼요? 유리하고 싶은 마음 들어야 되죠. 참고로 분모 분자에 다 루트가 들어가 있다. 그러면 둘 다 할 필요는 없어. 근데 언제는 둘 다 해야 되냐? 루트를 포함한 그 분모 또는 분자가 0이 된다는 거야. 그건 유리화해야 돼. 0이 되는 원인이 숨겨져 있는 거야. x가 몇으로 갈 때라 그랬어? 0으로 갈 때 0 된다는 건 얘가 분명히 유리화하면 x를 인수로 가지고 있다는 얘기인 거야. 얘도 대입해서 만약 0 나온다? 이거 유리화해야 돼. 그럼 얘 분모자 한 번에 유리화를 하면 되는 거였죠. 한 번에 유리화를 한다면 어떻게 하는 거였냐? 유리화했을 때 결과를 먼저 쓰는 거야.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 하고 유리화하면은 플러스인 걸 곱해주겠죠? 그러면 이 안쪽에 있는 걸 뺀 것만 남겠지? 그럼 1 없어지고 뭐는 남죠?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x 한 다음에 그 다음 여기에 루트 플러스 루트 이렇게 곱해지겠지. 여기까지 괜찮아요? 1만 x제곱 1만 x. 자, 분모도 마찬가지. 얘 분모 분자에다가 이 부호만 반대인 켤레를 곱해주면 이 안쪽에 있는 것만 뺀 값이 남고, 그럼 1 없어지고 여기 x제곱 마이너스 x 이렇게 남고, 또 여기 루트 풀 루트 이렇게 들어가겠죠. 1풀 x제곱 1풀 x 이렇게 한 번에 처리를 해주면 돼. 자, 그러면 0이 되는 원인이 여기 나왔어요. x 인수를 가지고 있잖아. 그럼 얘가 부호가 그냥 반대네. 약분하면 그냥 몇이에요? 이렇게 그냥 되는 거네. 자, 0 대입하면 0, 0, 0, 0 하면 1, 1, 1, 1만 남아서 2분의 2라서 그냥 1에서 그냥 얘는 마일. 마일로 수렴 곱하기 1로 수렴, 수렴 곱하기 수렴이랑 분리계산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극한의 성분을 쓴 거고요. 그래서 유리화를 해야 된다면 만약에 분모도 무리식이고 분자도 무리식일 때는 0이 아니면 돼. 유리 안 해도 돼. 근데 얘도 0 되고 얘도 0 된다면 둘 다 유리화를 해야 될 것이다. 에 대한 내용이고요. 참고로 루트가 나오면 너네 미분 못해. 로피탈을 쓰려면 분모 분자를 미분해야 되잖아요. 너네 이거 미분 못하죠? 네, 이거 미분은 미적분 내용이에요. 미적분 배운 사람도 이거는 로피탈 안 써요. 유리화를 하세요. 네, 그래서 우리가 0분의 0꼴 다른 방법 따라하세요. 극한식 계산, 극한식 계산, 미분계수의 정의, 미분계수의 정의. 두 가지는 꼭 아셔야 돼요. 이거 중간고사 여기까지 다 포함돼. 중간고사 때. 그러니까 이것만 집착할 필요가 없고, 보통 쉬운 문제는 얘로 풀고 어려운 문제는 얘로 풀고 생각하면 돼요. 극한식 계산. 자, 그 다음에 무한대 곱하기 0꼴이란 게요. 무한대 빼기 무한대 꼴은요. 네.
변형하면 다 0분의 0꼴이 주로 될 거예요. 아니 무한대분의 무한대가 될 수도 있고. 자, 수렴하는 꼴 만드는 걸 할 수 있어야 된다. 인데요. 자, 이거 눈으로 한번 보세요. 같이 대답을 해보잖아요. 자, F가 X가 0으로 갈 때 F의 극한이 2다. 2로 수렴. EF-G가 1로 수렴한대요. 그럼 대입관 차라면 여기에 EF 0이니까 F가 0일 때 몇으로 수렴한다 그랬어? 그럼 여기 몇으로 수렴하겠네? 4. 4. G를 뺐더니 1로 수렴해. 내가 몇으로 수렴했겠다? 3. 이거 원래 풀면 되지만 더하기 빼기 정도는 그렇게 하자 라는 거였어. 원래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알고는 있는데 귀찮아서 안 하는 거예요. G가 궁금해요? G로 시작을 하세요.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 GX, 이거는 눈으로만 보고, 얘가 궁금하면 이제 X가 0으로 갈 때 얘와 얘의 사칙현상으로 G를 나타내면 되는 거거든. G만 남기면 F가 소거가 돼야 돼. 그러면 얘 2배 한 다음에 이거 빼면 됩니다. 그럼 얘는 이제 어떻게 하면 돼? EF-하고 EF가 G를 해주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F가 2로 수렴이니까 EF는 몇으로 수렴하겠네요? 4로 수렴하고, EF-G 몇으로 수렴하는데? 1로 수렴하니까 수렴 빼기 수렴이니까 분리계산하면 몇으로 수렴? 3. 이렇게 해야 되지만 더하기 빼기까지 이렇게 하면 너무 식이 길어진단 말이야. 그래서 우리가 수렴을나 어쩌고가 수렴한다 다시고 그냥 쓰자 정도로 그냥 하자는 거예요. 근데 증명하라면 할 수는 있어야 돼. 할 수 있는데 귀찮아서 안 하는 거면 되고요. 자, 그 다음 이제 F가 X가 2로 갈 때 F가 알파로 수렴, G가 2로 갈 때 베타로 수렴. 베타가 크대요. 그러면 수렴 더하기 수렴이니까 분리계산 알파 플러스 베타로 바꿀 수 있겠죠? 수렴 곱하기 수렴이니까 알파 곱하기 베타로 바꿀 수 있겠죠? 그래서 계산하시면 된다. 뭐 이런 내용이고. 자, 그 다음에 이 친구가요, X분의 fx가 2로 수렴한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치환을 해서 다룰 수도 있어야 돼요. 자, 이 리미트 한 다음에 x가 2로 갈 때 x만 2분의 fx-2 곱하기 x 플러스 2분의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으면 좋고, 자, 그때 이 합성함수예요. 따라서 fx에 fx에 x-1을 x-2를 합성했다. 합성했다. 합성한 거거든? 그럼 이 합성함수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 따라 속함수를 속함수를 치환한다. 치환한다. 치환하면 뭐 주의해야 될까요? 범위주의. x가 2에 가까워진대. 얘가 2에 가까워지는데 그럼 t는 몇에 가까워질까요? 0. 이렇게 아래다가 써도 괜찮아. 그럼 t가 0에 가까워질 때 이 친구 t죠? t분의 ft니까 x가 0으로 갈 때 x분의 fx랑 같은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가 0분의 f0 꼴 이내에 해서 바로 보자마자 몇으로 수렴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2로 수렴 봐주고 말할 수 있어야 돼. 괜찮아? 하다. 자, 얘는 이제 x가 2로 갈 때니까요. 그냥 x 2로 갈 테니까 분모가 몇으로 수렴하겠네? 4분의 1로 수렴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수렴 곱하기 수렴하니까 아니 말을 하는데 그거를 표정이 뭔가 되게 긴박한 느낌. 와, 왜 아픈 줄 알고 깜짝 놀랐네. 아무튼 이런 식으로 바꿀 수 있어야 되는데 보자마자 여기서 시작 안 하고도 그냥 x만 2 x 분리했을 때 0으로 갈 때 0분의 f0 꼴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x가 2로 갈 때도 0분의 f0 꼴 이내에서 2로 바로 바꿔갈 수 있으면 좋아요. 근데 중요한 건 얘랑 모양이 똑같아야 되는 거야. 0이라고 다 되는 건 아니에요. 치환을 했을 때 모양이 똑같아야 되니까 풀 수 있으면 좋겠고. 자, 이 친구도 마찬가지로 수렴하는 거 하나를 알려준다면 얘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수렴할까요? 발산할까요? 수렴한다는 값을 구하세요라고 한다면 따라서 수렴하는 꼴 수렴하는 꼴 하나를 준 거야. 얘를 최대한 변형을 시켜야 돼요. 그럼 이제 리미트 x가 무한으로 갈 때 x 제곱분의 f 하나 나오고요. 3는 1. 얘가 어떤지는 모르겠어. 근데 3을 뺐더니 몇으로 수렴했대? 1로 수렴했다니까 더하기 빼기 정도는. 이거 몇으로 수렴한다고 하자. 4로 수렴하겠고 그냥 하자는 얘기 더하기 빼기는. 자, 그러면 따라서 수렴하는 꼴 x 제곱분의 fx가 4로 수렴한다는 거 알았어. 그럼 수렴하는 꼴을 알았으니까 이거 뭐 할지 모르겠는데요? 수렴하는 꼴을 만들어야 돼요. 자, 그럼 f가 막 보이죠? 근데 내가 f에 수렴하는 그건 모르겠는데 x제곱분의 f는 알아. 그럼 여기다 x제곱분의 f를 막 만들어내면 돼. 분모 분자를 내가 뭐로 나눠버릴까?
X제곱. x제곱 왜 나눴어요? 하면 수렴하는 거 만들려고요. 아까 돼야 돼요. 자, 얘는 이제 리미트 x가 무한으로 갈 때 x제곱분의 f 빼기 1 더하기 x분의 3분의 3 곱하기 x제곱분의 f 더하기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때 이제 이 친구가 몇으로 수렴하는 거 알았으니까 4. 얘는 0 이렇게 되죠. 여기 4 이렇게 되죠. 그러면 분모가 4 빼기 1이니까 몇으로 수렴? 3으로 수렴. 분자는 몇으로 수렴? 12에다 2 14로 수렴. 따라서 수렴 나누기 수렴. 수렴 나누기 수렴. 분모가 몇으로 수렴했지? 4. 3. 0이 아니네. 그럼 분리계산 할 수 있는 0인 거 체크를 할 수 있어야 돼. 킬러 문제는 그게 되게 중요하게 쓰이지 않는데 분리계산 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수렴하는 걸 만들기가 익숙해지면 극한 어려운 문제도 아이고 그냥 만들었더니 끝났네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 이 친구는 넘어갈게요. 똑같은 느낌이야. 자, 이것도 내신 유형인데요. 이거 교과서 기본 유형에서 어떻게 했냐면은 F는 보통 무한대로 보내고요. F랑 G를 더하거나 뺀 게 수렴한다고 줘요. 그러면 문제에서 이제 FC 섞여있는 분수꼴을 구하라고 하잖아? 얘를 치환을 해야 되거든요. HX 이렇게. 치환한다면 어쩌고저쩌고인데 괜찮아. 그냥 우리 치환 안 해도 딱히 문제 푸는데 지장은 없거든. 이거 한 가지 방법만 일단 지금은 하는 게 나을 것 같아. 따라서 수렴하는 꼴? 수렴하는 꼴. 만들기. 자, 얘가 지금 F나 G가 상호 수렴하는 거 알았지? F는 무한대로 하는 거 알았지? G는 나왔어 안 나왔어? 단독으로 안 나왔지? 그럼 여기서 G를 없애려고 해야 돼. 왜? 내가 F 알고 F나 G도 알거든? 그럼 내가 여기다가 이 G를 F나 G를 다 묶어버릴 거야. 그럼 얘가 어떻게 되냐면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얘 G 기준으로 짝꿍은 부호 반대에 F가 있으면 되거든요. 마이너스 F가 있으면 돼. 어떻게 할 거냐면은 EF 마이너스 F나 G 하면 이거 전개해보면 처음이랑 어때요? 똑같죠? 네. 그 다음은 분모도 마이너스 2G니까 짝꿍은 플러스 2F가 있으면 되거든? 근데 F 몇 개나 있어? 하나 주세요. 그럼 F 더하기하고 2로 묶었을 때 F가 이렇게 쓰면 되겠지? 자, 그러면 다시 대입관찰해 보면은 F는 어떻게 된다 그랬었고? 무한대. 그리고 이 층 F나 G는 몇으로 수렴? 3. 그럼 무한대 더하기 2 곱하기 3이니까 이거 무한대야 그냥. 여기도 무한대, 이거 3. 그럼 무한대 빼기 3되면 그냥 무한대야. 무한대면 무한대죠. 무한대면 무한대는 우리가 어떻게 한다 그랬어? 최고차. 분모의 최고차. 따라하세요. 분모의 분모의 가장 큰 무한대로 가장 큰 무한대로 나눈다. 혹시 최고차이 뭔지 몰라요. 근데 무한대가 있어. 누가 무한대라 그랬어? F. 가장 큰 무한대? 무한대가 F밖에 없어. F로 나눠야 되는 거야. 자, 그럼 이제 어떻게 되는 거냐면 F의 개수만 남아서 2로 수렴할 거야. 왜요? 그런다면 F로 나눠보면 1을 2하고 F분의 F마 G 분의 2 마이너스 F분의 F마 G 이렇게 되거든? 자, 다시 대입관찰 해보면 이거 상수 1 이렇게 그대로 남겠죠, 개수는. 그 최고차항 개수의 역할인 거예요. 가장 큰 무한대 개수들. 자, 그리고 얘는 분모는 무한대, 분자는 몇이에요? 3. 그럼 이거 어디로 수렴할까? 0. 여기도 0. 이렇게 되니까 결국은 이 개수들만 남겠죠. 1 곱하기 이렇게 남겠지. 그래서 몇으로 수렴할 것이다. 2로 수렴할 것이다 해서 푸는 게 제일 좋지 않나. 학교에서 너는 계약하고 지금 진도 나갔니? 나간 학교도 있고 안 나간 학교도 있을 텐데 이거 학교쌤이 치환해주면 치환해서도 한번 해보세요. 나랑 할 땐 이렇게 연습하면 하면 좋으니까. 자, 그 다음에 이거는 수렴하는 걸 만들기 위해서 애들이 되게 많이 틀리는 거라서 네, 여기다 넣었고요. 어느 문제집이었는지 모르겠는데 거기 있는 문제였어. 자, 이게 어떤 실수를 좀 하냐면 이거랑 똑같은 거거든. 리미트 한 다음에 x가 0으로 갈 때 x분의 0이 있으면 대입관찰은 이거 0이지. 그럼 약분해서 1 이렇게 하면 돼? 안 돼? 안 돼요. 그거랑 똑같은 거예요. 왜냐면 여기 얘는 따라서 0에 가까워진다. 가까워진다. 얘는 진짜 0인 거니까 이게 리미트를 다 풀어내고 최종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이 안에서 다른 거야. 다른 건데 그거를 좀 실수하는 경우도 있어요. 자, 잘못된 풀이를 먼저 한번 보여줄게. 솔루션 1. 자, F 마삼은 9다 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X가 마삼으로 갈 때 X 플 3분의 fx 마이너스 x제곱이 4로 수렴 이라고 알려준 다음에 이걸 풀래요. 그럼 수렴하는 꼴? 수렴하는 꼴이 있네. 그럼 모양을 비슷하게 좀 변형을 해볼까? 그래서 리미트
x가 -3으로 갈 때 x 뺄 3분의 하고 fx 마이너스 9 그다음 x만 3 인수분해한 x만 3을 뒤에 쓰고 fx 남았죠? 이렇게 쓴다고 판단을 하는 건데 여기 마3 대입하면 여기 몇이에요? 9지 여기 9네 그러면 여기 이 모양이랑 얘랑 똑같겠네 그럼 얘는 몇 수로 수렴? 4로 수렴 그리고 x가 마3으로 가니까 이 부모 몇 수로 수렴? 마유 f는 f 마3은 몇 수로 수렴하면 돼요? 이렇게 된대요 그럼 분리 계산하면 얘는 4 곱하기 마이너스 2분의 3 해서 마이너스 6 해서 틀렸어요 잘못된 풀이에요 이렇게 해서 보통 틀려 답이 다르게 나오는 거지 지금 자 솔루션 2를 보시고 일단 뭐가 잘못됐느냐 얘는 x가 마3으로 가잖아 그럼 어디에 가까워져요? 마3제곱이니까 9에 가까워지는 거고 이거는 따라하세요 진짜 9 이 진짜 9야 얘는 진짜 9니까 다른 거고 그 다음 사실 이게 f가 연속이라는 조건이 없는데 사실 이거 함수값을 극한값을 써도 되는지 모르겠네 전제를 깔고 아마 전제에 있었을 거예요 문제에는 그래서 그냥 이거는 못 그렇다고 쳐 요거 때문에 지금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건데 자 솔루션 2 제대로 된 프레임은 어떻게 된 것이냐 이거를 내 맘대로 상수를 9인 거를 9에 가까워지는 거를 내 맘대로 바꾸면 안 돼 그럼 뭐랑 똑같은 말인 건 이렇게 바꾸면 똑같은 거야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 x분의 0 하면 이거 0에 가까워지는 값분의 몇이야? 0이지 그럼 이건 몇이 됐어야 되냐? 0이 돼야 되는데 뭐야 0? 야 x도 0에 가까워지는데? 그럼 이거 내가 그냥 x도 0에 가까워지니까 이거 그냥 x로 바꾸면 안 돼? 그럼 거랑 똑같은 거야 그럼 0에 가까워지는 게 돼버리면서 약분에서 진짜 1이 돼버리는 거죠 결과가 달라지는 거야 왜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이렇게 될 이유가 전혀 없으니까 우리가 딱 수렴하면 분리해서 계산할 수 있다 라고 했지 이렇게 바꿔도 된다는 건 증명하거나 배운 적이 없거든 하면 안 되는 거야 자 그럼 얘는 이제 어떻게 했어야 되느냐 리미트 x가 -3으로 갈 때 일단 그대로 써놓고 부모 이수분해 똑같이 해야 될 거예요 여기는 x 뿔 3분의 fx 마이너스 9 여기까지 똑같이 와 아쉽게도 얘랑 얘는 다른 식이에요 다른 식이에요 부모 똑같죠? f 똑같죠? 근데 얘는 딱 9고 얘는 9에 가까워지는 식이니까 다른 식이야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따라서 수렴하는 꼴 만들어야 돼 어떻게 만드나요? 라고 한다면 자 그러면 이제 x뿔 3분의 fx 마이너스 9가 아니라 fx 마이너스 x제곱 만들어버리면 돼요 내 맘대로 마이너스 x제곱 했죠? 플러스 x제곱 이렇게 써야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어떻게 되냐면 이게 리미트 x가 3으로 갈 때 자 요렇게 두 개를 분리를 했을게요 자 그러면 이제 x뿔 3분의 fx 마이너스 x제곱과 얘 약분해서 x만 3 이렇게 될 거고요 하고 얘가 x만 3분의 fx 이렇게 모양이 돼요 자 그럼 이제 다시 대입관찰을 해보면 어떻게 되느냐 자, 이 친구 이제 문제 나온 꼴 나왔죠? 몇으로 수렴한다 그랬어? 4 이 친구는요? 마유 그러면 아까 이 친구는 몇이죠? 마유 이 친구는 몇이라고 그랬어요? G 연속이라고 F 연속이라고 합시다 그래서 함수값을 극한값으로 대체했을게요 자 그러면 계산을 해보잖아 마 6분의 9는 똑같이 나왔지 근데 아까 앞쪽이 몇이었어요? 4였지 실제 계산은 4가 아니야 4 빼기 몇이에요? 이렇게 해서 마이너스 2여야 돼 결국 다르게 나온다는 얘기예요 내 마음대로 상수를 0에 가까운 값 9에 가까운 값으로 내 마음대로 바꾸면 안 된다는 얘기인 거야 자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그러면 마이너스 2 곱하기 마이너스 2분의 3 해서 얘는 약분하면 3이 됐었어요 네, 이 차이가 있고요 그래서 이거를 너네가 수렴하는 꼴을 만들어서 처리를 해야지 내 맘대로 막 그냥 식을 안 바꿔버리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참고로 이것도 지금 봐봐 내가 이 x만 3분의 fx 이거 식 계속 끌고 다녔지
C 계속 끌고 다니지. 리미트가 남아있잖아요. 지금 리미트 안에 이렇게 있는 거잖아. 리미트 밖으로 이제 리미트가 없어지기 전까지는 C로 끌고 가야 돼. 아, 이거 마 6분의 9잖아. 마 2분의 3이잖아. 끌고 가야 돼요. 끌고 가는 게 맞아. 그 다음에 이제 리미트가 없어졌죠? 수렴하면 분리해서 계산. 분리하는 순간 이제 리미트가 없어지는 거야. 그러면 이제 숫자를 바꿔도 되는 거야. X에 대한 C로 계속 끌고 가야 된다. 라는 걸 너네가 지금은 아직은 좀 이래도 이제만 이해를 하는 거라 와닿지 않을 수 있는데 나중에 좀 어려운 문제를 많이 풀게 된다면 아 이게 그 소리구나 좀 더 나중에 알 수 있을 거야. 자 우리 여기까지 잠깐 아 뭐야 6시 40분밖에 안 됐어? 왜 이렇게 오래된 거 같지? 자 합성함수 극한조사 계속 할게요. 자 우리 합성함수랑 가우스 구간분할함수 절대값 얘네들 하면 기본적인 미정계수 전까지, 미정계수 결정 전까지는 끝났는데 자 봅시다. 합성함수도 이게 너무 중요해요. 왜냐면은 애들이 이거 많이 헷갈려하고 합성함수의 극한조사가 안 되면 합성함수의 연속조사가 안 돼요. 합성함수의 미분가능성 조사가 안 돼요. 그러니까 너네가 합성함수 극한조사를 정확히 이해를 해야 돼. 자 봅시다. 자 이 친구는 어떤 의미냐 x가 마이너스 1에 가까워지는 상태인 거죠? 그러면 요 x좌표가 몇에 가까워지는 상태? 0보다 조금 근데 어떨까요? 0에 가까워지는 건 맞는데 0보다는 조금 크게 1 마이너스잖아. 그럼 1보다 조금 작고 1 더하면은 2보다 조금 작다고 해요. 왜냐면 이게 0.999 이런 거예요. 0.999 이런 겁니다. 1.9 이렇게 생각하면 좀 헷갈리겠죠? 그래서 얘가 몇에 가까워진다고요? 2 그러면 이제 F 2 하면 틀린다는 얘기인 거예요. 왜냐면 따라서 2에 가까워진다. 가까워지면 2에 가까워지는 거지 2는 아니야. 근데 2라고 말하는 건 언제 하는 거냐? 리미트가 안 써도 돼요. 얘는 잘못된 풀이죠? 왜냐면 얘는 어떤 상황이 되는 거냐면 리미트 x가 이건 좀 어떨 때 작을 때 fx로 바뀌겠죠. 원래 이제 t로 치환해서 t가 2 마이너스 할 때 t라고 써도 되는데 굳이 t로 안 바꿔도 돼요. 자 그래서 얘는 우리가 약식으로 쓰자면 이렇게 쓰는 거죠. 이렇게 쓰는 거죠. 이게 이런 의미로 내가 쓴 거였어. 원래 이거다. 자 그러면 2에서의 좌극한을 봐야 되는 거니까 약간 이런 느낌이 되는 거죠. f 1.99 땡땡땡을 이제 봐야 되는 거지. 그럼 2보다 조금 작을 때니까 약간 2일 때보다 약간 왼쪽에 있는 점이니까 이 점이 되겠네요. 그러면 그 y좌표는 2보다 조금 어때요? 조금 크죠? 근데 이제 이게 2보다 조금 크다니까 리미트 이거 하면 그냥 2에 가까워지면 최종적으로 2라고 그냥 쓰게 되는 거죠. 맨 마지막에 2에 가까워지면 그냥 2가 되는 거라는 걸 구분을 할 수 있어야 돼. 자 이거 한번 봅시다. x가 무한대로 가면 몇에 가까워지긴 하겠네요. 무한대분의 무한대니까 몇 차면 몇 차예요? 1차면 1차니까 보자마자 몇으로 수렴하는지 말할 수 있어요. 3으로 수렴하겠죠. 그럼 3으로 수렴하면 이게 F3이 될지 F3 플러스인지 F3 마이너스인지 구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 어떻게 하라 그랬냐면 분모 기준으로 생각을 해보세요. 3에 가깝다 그랬지? 딱 3이려면 분자가 몇이면 정확히 3이었을까? 아니 3x 플러스 이게 3배 해버리면 돼요. 3x 플러스 3이면 딱 약분의 3이었을 거야. 근데 그거보다 조금 어때 실제로? 그치? 그러면 분모 분자가 딱 3이었는데 분자만 조금 커졌어. 그럼 3보다 좀 어땠을까? 크겠죠? 이렇게 판단을 하셔야 돼요. 자 그럼 얘는 그래서 F 3 플러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3에서의 우극한이니까 이게 몇이죠? 1 이렇게 됩니다. 자 이 친구 두 개도 구분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자 2 마이너스 이 안쪽부터 관찰을 해봅시다. 2 마이너스 2보다 조금 작을 때 하면은 어때요? 2에 가까워지죠? 근데 2보다 조금 어떨 때? 2보다 조금 커야 작을 때이에요? 커요. 좀 커요. 왜냐면 x좌표가 2보다 조금 작으면 요 점쯤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y좌표는 보니까 2보다 조금 어떻다? 커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논리적으로 엄밀하게 쓸 거면 어떻게 쓰시면 되냐면 속함수를 t로 취하는가요? 리미트 t가 2보다 조금 클 때 f 이렇게 쓰시면 되는 거고. 자 그럼 얘는 이제 2보다 조금 클 때니까 우극한은 몇이죠? 3. 조금 클 때 2보다 조금 클 때니까 이렇게 가까워지니까 여기 있는 점의 y좌표
딱 3이네요. 자, 그다음 예제 4번이 좀 특별한 케이스지. 합성함수인데, 자, 2 플러스 하면은 앞에 2 플러스 내가 표시해놨거든. x 좌표가 2보다 조금 크대. y 좌표 몇이야? 3. 딱 3이야. 3보다 조금, 3보다 조금 작아? 딱 3. 딱 3일까? 하야, 딱 3네. x 좌표가 2보다 2면 딱 2일 때, 2보다 조금 작을 때, 2보다 조금 클 때야. 지금 x 좌표가 2보다 좀 어떨 때 뭐라 그랬어? 클 때, 요 점의 y 좌표를 뭐라는 얘기인 거야? 3. 3보다 조금? 3. 3. 그러면 그냥 F 한 다음에 3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얘는 극한이 아니라 함수값이 된다는 걸 구분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지. F4은 몇이에요? 2. 색칠되는 부분이 함수값인 거죠? 여기 색칠 안 되겠죠? 이렇게 읽어주면 된다. 이게 합성함수 극한이고요. 이거를 할 수 있어야 합성함수의 연속과 미분 가능성을 조사할 수 있으니까 이거 연습 잘 꼼꼼하게 해보세요. 먼저 풀 때 있다가. 자, 일단 가우스는요, 예, 근사값으로 해보면 돼요. 참고로 x가 2보다 조금 어떨 때 작을 때면 우리가 편의상 기울어진 수직선 생각하라 그랬죠. 1, 2, 3 2보다 조금 작으면 떼굴떼굴해서 어디에 걸려? 1에 걸쳐지니까 이거는 얘는 몇에 가까운 값이 될까요? 대입값처럼 2에 조금 가까운 2보다 조금 어떤 값? 작은 값인데 이 가우스는 진짜 그냥 몇이 돼버려? 1. 이거 그냥 1이야. 그럼 얘는 이제 이렇게 써도 돼요. 얘가 2 마이너스로 갈 때하고 이거는 x를 그대로 냅둬야 돼. 2로 바꾸면 안 돼. 왜냐면 2는 아니거든. 2에 가까운 거거든. 근데 얘는 1에 가까운 게 아니라 진짜 그냥 몇이 돼버려? 1. 얘는 그래서 바꿔도 돼요. 리미트 안에서. 근데 이제 얘 1, 얘 2로 수렴이니까 수렴 더하기 수렴이니까 분리 계산하면 1 더하기 2에서 이렇게 이제 리미트가 없어지면 얘는 숫자를 바꿔도 되는 거지. 리미트가 남아있을 때 얘를 숫자를 바꾸면 안 돼요. 가우스는 바꿔도 괜찮아. 확정되는 값이기 때문에. 자, 이 친구도 한번 볼까요? 1보다 조금 작은 거 0.9 정도 되는 거 거기다 1을 뺐어. 그러면 뭐보다 조금 어떻게 돼버릴까요? 마이너스 1보다 0보다 0보다 조금. 왜냐면 뭐야? 여기 1보다 조금 작은 거 여기에서 1을 뭐 했대? 빼면은 이렇게 한 칸 그대로 움직여서 여기로 온 거야. 그럼 0보다 조금 어떻다? 작다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럼 가우스 하면 떼굴떼굴해서 어디 걸리겠네? 마일. 마일. 그럼 여기는 이 안쪽이 0 마이너스라서 이 가우스 값 자체가 리미트 안에서 그냥 몇이 된다? 마일. 마일 이렇게 된다고 하면 된다. 자, 이 친구도 좀 특이하죠. 얘. 이 제곱, x제곱에 가우스 취한 것과 가우스 x에다 제곱을 취한 것. 이 구분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였어. 자, x가 마이너스 1보다 조금 작대요. 요쯤 있는 값이야. 대충 느낌상 마 1.1 뭐 이런 느낌이 있는 거지. 자, 이거를 제곱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1보다 조금 클 거예요. 왜냐면 이거 제곱하면은 1.2 이렇게 되는 거예요. 1보다 큰 값이에요. 그러면 얘는 1보다 조금 큰 값의 가우스니까 그냥 안에서 1로 바꿔버려도 돼. 가우스는. 자, 이 친구 보자. 얘 1보다 조금 작은 마일보다 조금 작은 거에 가우스 취하면 어떻게 되지? 마2. 제곱하면 몇이 돼버릴까? 이건 4로 확정 이렇게 돼버리는 거야. 그럼 상수만 남으니까 분리 계산하면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이거 구분을 할 수 있어야 된다. 이거요. 자, 그 다음에 x가 무한대로 갈 때가 좀 특이한 상황이 생기는데 대입관찰을 해보면 자, 얘 지금 요 안쪽에 얘가 몇에 가까워지는 건 알겠네. 2에 가까워지는 건 알겠지. 근데 가우스이기 때문에 2보다 조금 크냐 작냐를 구분할 수 있어야 돼. 좀 작을 거예요. 왜냐면 딱 2일 때 기준으로 생각하면 돼. 분모 2배 하면 뭐가 되는데? 플러스 2. 그때보다는 분자가 조금 어떻다? 작다. 딱 2일 때보다 분자가 작아지니까 전체 값은 2보다 작아져요. 또 얘는 2 마이너스의 값을 가지고 있는 거야. 그럼 가우스 취하면 몇이에요 그냥? 예, 이렇게 쓰면 돼요. 그래서 근사값으로 처리를 하시면 와, 청강 문제 1시간도 안 해서 막 눈이 사르르 감기죠. 친구야, 눈이 막 사르르 감겨요. 네, 좀 힘드네. 거의 끝났어요. 네, 봅시다. 자, 그 다음 예제 5번. 5번은 x가 무한대로 갈 때, 자, 얘 앞에 거 대입관찰 해보잖아요. 2분의 무한대니까 왼쪽 그냥 무한대거든요. 오른쪽 것도 괜찮아. 왜냐면 무한대분의 3 하면은 몇에 가까워질까요? 근데 0보다 조금 클까 작을까 딱 0일까? 크다. 조금 클 거예요. 왜 근거가 있어? 근거가 있어야 돼요. 자, x가 무한대로 가면은 무한대분의 3이니까 여기에 0이 가까워지는 건 맞아요. 그러면 이제 부호 판단을 해야 돼.
분자 양수지. 무한대로 계속 커지는 상태면 구호는 뭐인 건 확실해? 양수. 양수 대 양수는 뭐겠네? 아, 0에 가깝지만 이게 양수다. 0 플러스라고 생각하면 돼. 그럼 봐봐. 얘는 어떻게 변하는 건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2분의 x 그대로 냅두시고 가우스 0 플러스가 뭐로 친지 바뀔까? 0. 그러면 얘는 무한대 곱하기 진짜 0이야. 0이에요. 이렇게 되는 걸 구분할 수 있어. 요거를 좀 많이 어려워요, 처음에. 자, 얘도 근데 얘가 좀 애매해요. 무한대분의 하면 이거는 어떻게 될까요? 0 플러스로 가겠죠, 이 친구는. 그리고 무한대 하면은 이 안쪽이 3분의 무한대는 뭐야? 무한대는 가우스로 만들면 어떻게 될까요? 무한대일 것 같긴 한데 뭐 어떻게 처리가 안 된다는 거죠. 이런 상황. 따라하세요. 근사값으로 처리가 안 되면 근사값으로 처리가 안 되면 가우스 기호를 무시한다. 가우스 기호를 무시한다. 없애고 푸세요. 이렇게 없애버리고 약분은 몇 분하냐? 3분의 2. 이렇게 하는 건데 오늘 사실 왜 이렇게 되는지는 이해를 해야겠죠? 자, 왜 이렇게 되느냐라고 묻는다면 우리가 가우스 x는요 떼굴떼굴해서 범위가 제한이 돼. 어떻게 되냐면 얘가 정수잖아? 그럼 가우스 x랑 값이 어떨까? 이게 정수였으면 가우스를 취하든 말든 그냥 x야. 똑같았을 거야. 근데 정수가 아니었다면 가우스 x는 x보다 떼굴떼굴해서 값이 어떻게 돼? 작아지니까 그 얘네들 관계는 이렇게 쓸 수 있어요. 근데 떼굴떼굴 굴러가봤자 지가 굴러가봤자 요만큼 가거나 뭐 이렇게 가겠지. 근데 요 이동한 거리가 1보다는 어떨까? 작아. 그래서 얘에서 여기가 만약 x였다 쳐보세요. 1만큼 가면 이쪽이 될 거란 말이에요. 얘보다는 요 떼굴떼굴 굴러간 것이 얘보다는 어떨 것이다. 요 x만 1보다는 요 떼굴떼굴 굴러간 것이 클 것이다 해서 이렇게 돼요. 여기서 시작을 하는 거야. 해서 내가 그래? 그러면 3분의 x? 3분의 x는 여기다가 3분의 x, 3분의 x, 3분의 x 되겠죠. 이거 항상 성립하는 부등식이라서 자 그러면 3분의 x 마1 가우스 3분의 x 이게 3분의 x 이렇게 쓰고요. 내가 알고 싶은 게 3분의 x 가우스 취한다 x분의 1 곱하래. 그래서 x분의 1을 더 곱해요. 이렇게 곱해. 그런 다음에 뭐만 취하면 쟤랑 똑같아지네? 리미트 따라가세요. 부등식에 극한을 취하면 어떻게 된다면 이렇게 유진아 너는 테스트 하잖아. 그거 내가 안 넣는다는 게 따라서 부등식 이거 내가 테스트 안 넣었구나. 따라서 부등식에 극한을 취하면 등호가 붙는다. 너무 쉬워하지 않겠어. 테스트 볼이 너무 많을 것 같아서 뺐네. 등호 붙고요. 자 그때 얘 대입관처럼 얘 어떻게 되죠? 0이 가까워지겠죠? 얘는 대입하면은 어떻게 되니? 무한대 그러면 0 곱하기 무한대네. 그래서 얘를 따라하세요. 무한대 곱하기 0꼴. 무한대 곱하기 0꼴. 어떡하죠? 통분이 그럼 분수도 쌤 보이지? 통분해야 돼. 밑에 x가 통분이 바로 떠오르는 건 너무 좋네. 2하고 3분의 x 마이너스 3 이렇게 하니까 대입관처럼 그냥 부모는 무한대, 분자도 무한대 그렇게 바뀐 거야. 그러면 몇 차분에 몇 차네? 1차분에 1차니까 개수비로 수렴하겠지. 몇 분이면? 3분의 2. 따라서 좌변의 극한이 좌변의 극한이 3분의 2. 3분의 2. 자, 우변의 극한은 약분하면 바로 나와. 이 표시야. 3분의 2. 따라하세요. 좌변과 우변이 좌변과 우변이 같은 값으로 수렴하면 같은 값으로 수렴하면 가운데 변을 우리가 가운데 변 또는 중변이라고 불러요. 중변도 그 값으로 수렴한다. 샌드위치 정리라고 불렀죠. 그래서 샌드위치 정리에 의해서 봐봐 얘가 어떻게 생긴 거냐면은 따라서 가우스 기호를 없앴다. 무시한 거랑 식이 똑같아. 샌드위치 정리로 답이 결정이 되려면 얘랑 원래 거랑 가우스 기호 무시한 거랑 값이 어때야? 같아야 이 같은 값 된단 말이야. 안 그러면 답이 안 정해져요. 무조건 똑같은 것이다. 근데 이건 무조건 무시하면 안 되고요. 따라서 근사값으로 처리가 안 되면 이렇게 무시를 해서 풀 수도 있다는 얘기인 건데 내신 대비할 때 이런 것도 좀 연습을 여러 번 해오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가우스교하고 하나 더 넣었네. 네. 자, 이거 다 하고 좀 쉬었다가 쉬는 시간 좀 길게 주고 나머지 문제 계속 풀다 그냥 끝낼 거니까요. 좀만 잘 들어보세요. 자, 가우스교 예제 7번이에요.
정수 A, 0이 아닌 정수 A로 세팅을 해놨고요. 0이 아닌 정수 A. 자, 그때 X가 A로 갈 때라고 했어요. 근데 보통 이제 가우스가 들어가잖아? 따라하세요. 절대값, 가우스. 이런 애들은 구간분할을 하는 이유가 뭐냐면 A 플러스일 때 A 맞죠? 좌우극한이 보통 다른 애들이야. 다르니까 M에서 구간을 나눠야 되는 거거든. 따라서 절대값, 구간분할. 절대값 나오면 구간분할이 기본이야. 안 해도 되는데요? 하지 마세요. 근데 모르겠으면 구간분할 해야 돼. 가우스도 마찬가지. 가우스도 정수 단위마다 값이 좀 애매하게 변하기 때문에 M에서 구간 나눠야 되는데, 그래서 보통은 가우스나 절대값이 들어가면은 극한이 존재 안 하는 게 정상이거든? 그게 기본이거든? 근데 는 B라고 했으니까 따라서 B로 수렴한다. 수렴 B도 중요하지만 수렴한다는 것도 되게 중요한 거야. 그럼 좌극한이랑 우극한이 어떻구나? 같구나. 그럼 좌극한도 몇으로 수렴하고? B로 수렴. 우극한도 몇으로 수렴? B로 수렴해서 풀 수 있어야 된다는 거야. 자, 그걸 식으로 한번 나타내보면, 자, 좌극한은 A-인 거죠? 그럼 가우스 A-도 처리를 해주면 A보다 조금 어떨 때? 작을 때 가우스 치면 떼굴떼굴해서 어떻게 될까? A-1. 그걸 뭐하면? 제곱. 그리고 A- 제곱으로 수렴하겠네요. 얘는 어디로 수렴할까요? A로 수렴하겠죠? 그럼 분모가 A-1의 제곱 플러스 A로 수렴할 거야. 분해한 다음에 얘는 2배 하면 2A 보다 조금 어떨까? A- 일 때는? 조금 작겠지? 그러면 이거 떼굴떼굴하면 어떻게 돼? 따라서 수렴, 나누기 수렴. 분리계산 함부로 하면 안 돼? 어떤 면 분리계산할 수 있게? 분모가 0이? 아니야. 이거 분모 살짝 변형을 해볼까? A제곱 마이너스 2인데 그러면 마이너스 A 플러스 1. 이거는 우리 수학화에서 얘가 A마 2분의 1의 제곱을 4분의 3으로 수렴한다고 알려주는 식이야. 그래서 이게 0 이상 양수여가지고 얘는 항상 양수인 값이에요. 그래서 따라서 분모가 0이 아닌 값으로 수렴 하니까 내가 이제 분리계산할 수 있는 거야. 그래서 그럼 내가 얘는 정리하면 A제곱 마이너스 A 플러스 1 분의 2A 마이너스 1. 근데 그게 몇으로 수렴한다? 2로. 정확히는 수렴이라고 하면 좀 그래요. 왜냐면 수렴은 좌우극한이 똑같은 거 수렴이라고 하니까. 따라서 좌극한이 존재한다. 지금 내가 구한 거는 요 친구를 내가 귀찮으니까 편에서 fx라고 쓸게요. 자, 이거는 리미트 한 다음에 x가 a 마이너스로 할 때 fx. 좌극한을 지금 구한 거예요. 자, 그럼 내가 누구도 B다 쓸 차례예요. 우극한도 B다 보다 써볼게요. 리미트. x가 a 플러스로 할 때 fx는 a보다 조금 클 때니까 a보다 조금 큰 거에 가우스 시험 뭐야? A예요. 그러면 일단 한번 써보자. a제곱 플러스 a인데 얘가 0이 되면 분리계산이 안 되거든? a가 몇 또는 몇이라면? 0 또는 마일이라면 분리계산이 안 돼. 근데 뭐는 아닌 a라고 했어요? 그럼 a가 뭐만 아니면 돼? 그럼 케이스를 나눠야 돼. 자, 그럼 얘가 어떻게 되냐면요. 근데 분리계산 됐으면 좋겠지. 그러면 1번 a가 마일일 때, 2번 a는 마일이 아닐 때 이렇게 해도 되지만 어떻게 해도 되냐면 이거 안 될 것 같은데 하면은 얘를 가정한 다음 모순임을 구해서 걸러버리는 게 있어요. 그걸 따라하자. 귀류법. 수학화에서 간접증명법 중 하나의 귀류법이야. 가정한 다음 모순임을 구해서 걸러내는 거야. 그럼 마일이라고 가정을 해봐. 그러면 분모는 0이 되죠? 분자는 이거 a보다 조금 클 때니까 2a보다 조금 크니까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뭐? a가 마이너스 1이라면 분모는 0, 분모의 칸이 0인데 분자의 칸은 뭐예요? 마 2이니까 0분의 0이 아닌 값 하면 어떻게 될까? 뿔마 무한대로 발산해야 돼. 0분의 3 이런 꼴을 발산해야 돼. 근데 B로 뭐 해야 된다 그랬어? 수렴해야 된다며. 그러면 무슨 이렇게 되니까 그냥 걸러내고 시작하면 돼. 그래서 얘는 A는 마일이 아니고 분리계산할 수 있을 것이다가 되는 거야. 그래서 얘가 몇으로 수렴한다? B로 수렴인데 이거 좀 더 정리할 수 있겠다. A로 한번 나눠줄까? A 플러스 1분의 2가 되겠죠? 는 몇이다? B에서 요식 하나랑 요식 하나랑 미시수 몇 개? 두 개, 식 몇 개? 두 개, 연립분의 A가 결정이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 단으로 여기까지 주면 모듈형이 충분하겠죠? 계산하면 나오는데 굳이 잔계산은 안 할게요. 그래서 그냥 얘랑 는 B니까 얘네들이 같다 하면 미시수 A밖에 없죠? 그래서 A 바로 결정, 한 다음에 이걸로 B 결정 하면
되겠죠. 그래서 가우스가 포함됐을 때는 이 되게 이상하다는 걸 알아야, 특이한 걸 알아야 돼요. 왜냐? 가우스나 절대값이 들어가면 보통 좌극한 우극한이 보통 어떻게 된다고요? 보통은 달라지는 경우가 대부분이야. 좌우극한이 다른 게 대부분인데 지금 가우스가 포함됐음에도 불구하고 극한이 뭐한대요? 극한이 존재한대요. 다른 말로 뭐한다? 수렴한다. 되게 특이한 상황이에요. 가우스가 있는데도 좌우극한이 똑같았어? 그러면 써봐야 돼요. 특별한 상황이니까. 특이하네. 그걸 써봐야 돼요. 그게 보여야 이런 유형을 다룰 수가 있게 되고요. 자, 마지막 구간분할함수랑 절대값인데요. 자, 절대값 먼저 할게요. 자, 절대값도 마찬가지로 보통 극한이 존재하지 않는 게 정상이야. 근데 얘는 지금 좌극한만이니까 상관은 없겠지. 좌극한이 3보다 조금 짧을 때네요. 그러면 x만 3은 양수일까 음수일까? 음수니까 이거 그냥 절대값 풀 수 있어요. 뭐만 붙여주면 마이너스만 붙여서 계산해주면 돼. 자, 근데 이 친구는 마일일 때인데요. 이 절대값이 있단 말이지. 그러면 이거 수렴 안 할 것 같은데 확인을 해봐야 돼. 그럼 생각을 해보잖아요. 나는 범위를 나눠서 좌우극한을 따로따로 할 수도 있지만 사실 너네가 어떻게 풀 수 있으면 좋겠냐면은 얘 그래프를 보는 거야. 얘 그래프를 보잖아요. 그러면 마일 이렇게 되는 거거든. 마일 근처에서 좌극한이나 우극한이나 다 몇으로 갈까요? 0으로 갈 거예요. 근데 그러면 여기도 일단 0으로 간지 확인을 해봐야겠지. 대입한 얘도 몇이에요? 0은 나와요. 그럼 0분의 0꼴이야. 그러면 0분의 0꼴은 따라서 통분, 유리와 인수분해. 왜 하나요? 딱 0이 되는 원인을 소거시킨다. 소거시키고 싶단 말이죠. 소거시키고 싶은데 그럼 얘가 마일일 때는 x하고 x 플러스 1. 누구 때문에 지금 0이 됐던 거야? 이것 때문에 0이 됐던 거야. 그리고 봐봐. 이 친구도 만약에 내가 분리를 한다면 이렇게 분리를 해도 될 거예요. 자, 그럼 얘를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 친구가 x가 마일보다 크냐 작냐에 따라서 여기 부호가 바뀌어요. 그대로 나올 수도 있고 마이너스 붙여 나올 수도 있어. 그대로 나면 이거 약분하면 1이 되고요. 부호만 늘어났으니 약분하면 몇이 나왔어야 돼? 마일 나왔어야 돼. 그럼 따라서 좌우극한이 다르다. 근데 이 친구가 얘가 돼야 되죠. 이상한 데를 보면 이렇게가 되죠. 이렇게. 이 친구가 0이 아니란 말이죠. 그러면 플러스면 마이너스는 무조건 다를 것이다. 그래서 끝낼 수 있으면 너네가 나중에 어려운 문제 풀 때 좀 도움이 돼요. 근데 그게 아직 모르겠는데요? 그럼 좌우극한 따로따로 계산하시면 돼요. 통요 2 해가지고 절대값 계산을 해주시면 되고요. 자, 구간분할하고 잠깐 쉴게요. 자, 구간분할함수의 극한은 우리가 따라하세요. 대입해서 같은 점 아니에 하는 게 대부분인데 이게 전제 조건이 있어. 따라하세요. 연속함수. 연속함수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야. 연속이 아닌데 대입해서 같다 이걸 비교하려고 하면 안 되는 거야. 자, 그런데 예를 들면 그게 이런 케이스예요. fx는 x만 1분의 gx 그리고 5 하고 x가 1보다 작다, x가 1 이상이다. 자, 이렇게 되면 1대2가 뭐? 1대2하면 안 돼요. 대입하면 안 돼요. 이거. 왜냐? 부모가 몇이 된 거예요? 1대2가 부모 0이잖아. 그러면 뭐야? 5인데 부모 0에서 발산이네? 그럼 얘는 뭐가? 불연속 하면 안 된다는 거야. 우리가 대입한 게 같아야 연속이라고 말할 수 있는 존재 조건은 얘네들이 따라줘요. 연속함수들일 때. 얘는 다음 함수만 그렇게 풀어도 돼. 근데 얘는 지금 따라하세요. 연속 나누기 연속? 연속 나누기 연속은 연속함수의 성질에서 부모가 0이면 연속 보장이 안 됐단 말이야. 얘는 극한의 성질에서도 수렴 나누기 수렴이겠지만 부모의 극한이 0이 될 때는 수렴한다고 보장이 안 되기 때문에 대입하면 안 된다는 얘기야. 그럴 때는 그냥 우리가 리미트 해가지고 리미트 x가 1로 갈 때 한 개 묘 이렇게 해서 정석대로 그냥 계산을 해주셔야 돼요. 1 마이너스가 맞죠? 이렇게 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얘가 보통은 다음으로 나올 때는 또는 연속으로 나올 때는 대입해서 어떠면 같으면 극한이 존재한다 또는 연속이다. 연속 안에 이제 좌우 함까지 포함된 거면 좌우가 포함된 거거든요. 극한이 존재한다는 포함된 겁니다. 좀 쉬었다가 그 문제 쭉
풀고 기다려 개념을. 지금 7분이니까 20분에 시작할게요. 몰라? 뭔데 이거? 왜 뭔지 처음 봐.